안녕하십니까. 쇼키무동산입니다. 금일 오후 2시에 발표된 중요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자, 오늘부터 정부의 시간이 이제부터 시작이 됩니다. 올해 세 번째 과열장 찾아온 변곡점, 오늘 영상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지표 바로 한국부동산원 통계입니다. 과열된 시장을 멈출 유일한 브레이크인 부동산 대책을 부르는 신호가 바로 이 한국부동산원 통계이기 때문에 그래요. 금일 발표된 한국부동산원 통계 9월 22일 기준 0.19%로 전주 대비 0.07%포인트 상승을 했습니다. 지수가 0.07% 올랐다는 것은 굉장히 가파르게 올라갔다는 뜻이에요. 자, 0.19% 통계상으로는요, 정부의 개입 타이밍이 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거 부동산 대책 언제 나왔나 살펴볼게요. 자, 올해 627 부동산 대책 0.43% 상승률에서 나왔고요. 올해 319 부동산 대책은 0.25%에서 나왔습니다. 그리고 작년 8월에 윤석열 정부의 대출 총량 규제는 0.28%에 나왔어요. 보통 0.2% 내외에서 준비를 시작하고요. 0.25% 내외에서 발표하는 게 일반적이에요. 아니, 627 부동산 대책은 0.43%에서 나왔는데요. 이때는요, 이재명 정부 출범 당시에 이미 0.19% 상승률을 기록했어요. 원래라면 대응이 나와야 되는데, 이때 또 제대로 인선도 안 된 상태에서 누가 이거 총대 메고 할 것이냐 우왕좌왕 하다가 금융위원회가 뒤늦게 나서서 이제 진행을 했고, 그 책임자가 승진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특수성 때문에, 자, 지금도 0.43% 되어야 개입할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319 대책이 좀 일반적이지 않나 저는 생각을 합니다. 3월 10일 날 0.2% 상승률을 기록했을 때 서울시하고 국토부가 이제 대책을 준비하고요. 3월 17일 날 0.25% 상승률이 발표되기 전날 대책을 발표를 하죠. 정부로 움직이는 두 가지 키워드가 있습니다. 정부는 시장 개입을 최소화하길 희망을 해요. 그래서 통계상 과열이 나타나거나 언론들이 난리를 칠 때 개입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서울 아파트 0.12% 상승 당시 대통령실 반응은 어땠을까요? 하준경 경제성장 수석, 이제 부동산 정책의 최전방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인데, 어떤 식으로 인터뷰를 했다? 안정된 상태에서 약간 오르락내리락 한다. 한강벨트 일부 지역에서 올라가는 모습이 보인다. 이렇게 약간 좀 한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는 아닐 겁니다. 오늘을 계기로, 이거 심상치 않구나 체감을 할 거예요. 여론도 들썩이고 있습니다. 지금 포털 헤드라인에 부동산 급등 뉴스가 많이 나오잖아요. 이러면 대응이 빨라질 수밖에 없어요. 그럼 언제 대책이 나올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10월 15일에서 17일 정도를 예상을 했었거든요. 그리고 늦으면 10월 20일에서 10월 24일 정도 나올 것으로 봤는데, 이번 대책 발표로 10월 1일에서 2일도 좀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빠르면 10월 1일에서 2일, 늦으면 10월 15일에서 17일 정도를 보고 있습니다. 아니, 10월 1일 또는 2일에 발표가 가능한가요? 자, 이번에 대책이 나올 거면은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지정이 핵심인데, 그럼 지정권자 변경에 관련된 법률이 통과가 돼야 되지 않습니까? 아직 국토교통위원회 소위도 통과가 안 된 상태거든요. 안건도 채택이 안 된 상태라고 합니다. 제가 천준호 의원실에 한번 연락해서 물어봤어요. 자, 근데 이거는요, 솔직히 의지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마음만 먹으면 속도를 높여요. 근데 그동안 마음을 안 먹은 거죠. 더불어민주당이나 대통령실이나 지금 상황이 그렇게 심각한 걸 몰랐다는 겁니다. 몰랐다고 해야 되나요? 아무튼 별로 통계상 과열이 안 났기 때문에 신경을 안 쓰다가 이제 통계상 과열이 보이기 때문에 속도를 높일 겁니다. 그래서 뭐 법안 발의부터 시작해서 뭐 공포까지 한 달 이내 걸린 경우가 수두룩합니다. 그래서 마음만 먹으면 속도를 얼마든지 낼 수 있다. 이건 좀 알고 계시면 좋겠어요. 또한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발표 즉시 적용 대상이 아닙니다. 자, 319 부동산 대책 보면 3월 19일 날 발표하고 3월 23일 날 적용이 됐죠. 그리고 2021년 4.17 대책, 그리고 목동, 여의도, 압구정도, 성수 전략정비구역 등을 지정할 때도 4월 21일 날 발표, 4월 27일 날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선발표하고 나서 후적용도 이제 법률 통과되고 나서 후적용도 충분히 가능한 거예요. 아니, 토지거래 허가구역 발표되면 매수세 더 몰리는 거 아닌가요? 지금도 뭐 동작구하고 성동구하고 마포하고 서둘러 산다고 난리인데, 근데 그래서 정부에서는요,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 발표만 하는 게 아니라 이거 외에도 수요를 억제시킬 추가 대책들을 당연히 동반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원래 부동산 대책은요, 부동산 시장에 망치 한 방을 휘두른 것처럼 큰 충격을 줄 정도로
세게 나와야 되고 아마 그건 국토부 관계자들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거 외에도 뭐 투기과열지구나 조정대상지역 확대, 대출한도 조정 등이 복합해서 나올 거기 때문에 단순하게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만 좀 생각 안 하시고요. 종합대책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통계를 좀 더 살펴볼게요. 어디가 과열됐나 볼게요. 비규제 한강벨트 성동구가 0.41에서 0.59%, 마포구가 0.28에서 0.43%입니다. 솔직히 이 정도로 과열세가 나타난 거는 8월 말인데 원래 통계가 이제 한 달 정도 늦어요. 자, 강동구는 0.14에서 0.31%, 이제 좀 상승한 것으로 나오는데 뭐 고덕동이나 상일동 지역 같은 경우는 이미 매물이 풍기 현상에 들어갔죠. 광진구는 0.25에서 0.35%, 동작구는 0.1에서 0.2, 양천구가 0.19에서 0.28%입니다. 목동은 이제 수요가 좀 들어온다 그래요. 자, 영등포구는 0.15에서 0.24%로 상승률이 확대가 됐습니다. 지금 서울은 이제 역세권 구축까지도 좀 많이 수요가 늘어나는 분위기예요. 규제지역 움직임도 보겠습니다. 강남구가 0.12에서 0.12로 변화는 없는데 송파구가 0.19에서 0.35%로 급등했고요. 서초구는 0.17에서 0.2, 그리고 용산은 0.12에서 0.28%로 올라갔습니다. 비규제 고가 아파트가 처분이 되니까 규제지역 매수세가 유입되면서 호가가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와요. 이러다 보니까 규제지역에 무엇인가 추가 대책이 나온다는 이야기가 계속 언론 보도로 나오고 있습니다. 한 전문가는 뭐 6억 대출 제한에서 4억으로 낮춘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는데 저도 비슷한 가능성이 있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 외 지역도 살펴볼게요. 동대문구가 0.09에서 0.15%인데 여기는 이미 지난주부터 매물 풍기 현상이 나타나고 있고요. 중구가 0.18에서 0.27로 마포구 성동구 상승세의 영향을 받아요. 서대문구가 0.07에서 0.11%로 수요 증가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동대문 빼고 다 올랐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서울 전역을 이제 규제 지역으로 지정할 가능성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됩니다. 경기도는 어떤가요? 아직까지 경기도 지역에서 과열 지역은 많지는 않은데 과천시가 0.19에서 0.23%, 성남시의 분당구가 0.34에서 0.64% 로켓처럼 튀어 올라갔습니다. 아마 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상승률일 거예요. 자, 원래 오를 타이밍이었고요. 그리고 또한 이번에 97 부동산 대책에서 1기 신도시를 적극적으로 재건축을 미는 정책이 나오다 보니까 당연히 수요가 몰렸어요. 자, 중원구가 0.08에서 0.2%로 올라가면서 이러다가 성남시 전체가 지정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마지막으로 광명시 보겠습니다. 0.28에서 0.24%인데 상승률은 좀 둔화됐지만 여전히 과천시보다 높은 상승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철산역 주변으로 강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요. 철산역 저희 더 헤리티지는 뭐 17억 내외에 거래됐다는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정부가 대응을 시작하는 건 알겠다. 어떤 대응이 나올까? 저희가 오전에 엄청난 파장 예상, 국토부가 준비 중인 특단 조치, 언론 노출을 해서 영상을 제작했었죠. 지금 실무진은 좀 강하게 준비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이와 관련된 영상 안 보셨다면 저희가 뒤에 링크 남겨놓을게요. 아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겁니다. 오늘 영상 결론 말씀드리겠습니다. 한국부동산은 통계에서 서울 아파트값 상승률이 0.19%로 정부 개입성까지 치솟았습니다. 자, 서울 전역에서 상승세가 확인이 됐어요. 그래서 광범위 규제 지정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일부 지역만 지정할 경우에 그 외 지역으로 풍선 효과가 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10월 1일에서 2일 부동산 대책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토지거래 헛구역 지정권자 변경 법안도요, 아마 여당과 정부에서 서둘러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참고로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은 먼저 발표하고 좀 시간이 지나고 이제 발효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이 법안 때문에 대책이 늦어질 거다 이렇게 생각은 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번 부동산 대책 세 번째 대책은요, 토지거래 허가구역 확대뿐만 아니라 대출 규제 강화 그리고 지역 규제 확대까지 아마 폭넓게 포함될 겁니다. 첫 번째, 두 번째 대책과는 좀 다른 강도로 나오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내일 홍보 영상이 준비되어 있다 보니까 내일 영상을 오늘 저녁에 급하게 올렸습니다. 자, 오늘 영상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지금 부동산 매수하려는 분들께 이 정보는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